산에 갈 기회가 이제 요즘에 많지 않았는데 연애 시절에는 참 산을 많이 다녔죠. 특히나 지금 이맘때면은 장흥의 청관산, 억새밭 이렇게 무성할 때인데 그 추억이 제일 많이 생각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위산에 연관이 많은데 네. 영암 월출산에 일출을 보려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운동화를 신고 그냥 무작정 올라갔어요. 근데 아이겐도 없이 눈 쌓인 데를 이렇게 다니면서 엄청 위험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북한산에를 오를 때는 그때 날씨가 갑자기 안 좋아지는 바람에 낙뢰가 떨어져가지고 바위산에 낙뢰가 떨어져서 이제 부상자들이 생기는 그런 사고가 있던 날에 제가 올라갔다 내려온 기억이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아찔한 산이란 게 진짜 위험한 곳이라는 걸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등산을 하면은 몸에 어떤 점들이 좀 좋아질까요? 예, 등산은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이죠. 유산소 운동 중에서 자연과 이렇게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그냥 그리고 트레드밀을 달리고 있고 헬스장에서 달리고 있는 거랑 전혀 다르게 좋은 공기 또 좋은 환경 보면서 이제 유산소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인데요. 또 중요한 거 햇빛을 쏘인다는 거예요. 요즘 비타민 D가 모자라고 또 칼슘이나 이런 걸 섭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섭취보다는 햇빛을 쐬가지고 비타민 D를 스스로 합성을 하고 또 중력에 대한 자극을 줘가지고 관절을 좋게 하는 골다공증 예방하는 그런 운동으로 이제 최고의 운동으로 이제 등산을 꼽게 되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산행 도중에 좀 발생할 수 있는 부상, 외상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빅나리 아나운서 말씀대로 네. 주로 등산에서 사고는 하산할 때 3분의 2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발목이나 무릎이 이제 삐끗해서 오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요. 네. 일단 한의원에 오실 때도 그런 것 때문에 제일 많이 오셔요. 근데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그럴 때 본인이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으면 좋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항상 아쉽죠. 네. 일단은 제가 제 경우에 일단 발목을 삐끗했다 그러면은 산에서 삐끗했을 경우에는 우선은 이게 골절인지 아닌지를 빨리 감별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감별이 안 된다고 한다면 적어도 내 혼자 힘으로 내려갈 수 있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엎혀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발은 어차피 고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고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대단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필요한 게 어떻게 보면 그 야생 의학, 와일드니스 메디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네. 정말 군대 군진의학도 비슷한 형태일 수 있는데 야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응급처치들이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가 발목에 부목을 대려고 할 때 그게 없으면 1.5리터짜리 피트병을 반으로 잘라가지고 거기에 발 뒤꿈치를 끼워 넣으면 발목이 90도로 고정이 되는 형태의 부목이 완성이 됩니다. 아니면 흔히 이제 산에 갈 때는 손수건이나 이제 수건 같은 거, 큰 수건 같은 거 많이 가지고 다니는데 그걸 가지고 발목을 묶는 방법을 한번 배워 놓으시면은 꼭 내가 아니더라도 내 주변에 누군가를 도와주는데 아주 유익하게 써먹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배워두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내려갈 때 보통 부상들이 더 많이 발생을 그럼요. 하잖아요. 아니 왜 도대체 올라갈 때보다 하산할 때 더 많이 발생하는지 그 이유도 좀 알고 싶거든요.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아마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올라갈 때는 이제 앞만 보고 열심히 올라가서 맞아요. 의욕이 넘치잖아요. 정상을 딱 가면은 이제 에너지 고갈이 된 거예요. 이제 그쵸. 그때 내려오는데 이게 근육을 쓰는 패턴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올라갈 때는 아무래도 근력을 더 많이 소모를 하고 이제 근력을 소모했으니까 이제 탈진이 된 거긴 한데요. 네. 내려올 때는 관절의 부하가 더 많이 걸려서 관절 부상이 더 많기는 해요. 근데 느낌상으로 내가 왜 내려올 때 다리에 힘이 더 풀리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게 네. 첫 번째는 에너지가 소진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허벅지 앞쪽 근육을 많이 쓰거든요. 허벅지 앞쪽에 대퇴사두근에 힘을 쓰는데 올라갈 때는 이런 근육이 원심성 구심성 수축을 해요.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이렇게 힘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내려갈 때는 무릎이 어느 정도 펴지면서 힘을 쓰는 원심성 수축이라는 걸 합니다. 우리 체육 전공하셨던 우리 왕 아나운서도 이런 부분 들으면 이해가 되시겠지만 그래서 평소에 쓰지 않는 근육의 패턴 형태로 그 힘을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적응이 안 돼서 더 힘이 풀린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정상에 올라가서 하산하기 전에 몸을 스트레칭을 좀 하시고 근육을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준비를 하고 움직이는 게 덧붙여서 하나 또 중요한 게 신발끈을 꼭 묶고 내려올 때는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 같아요. 당뇨도 이런 게 주의를 해야 되는데 산에 갈 때 꼭 주의를 해서 가지고 다녀야 되는 게 사탕이라고들 하잖아요. 그쵸. 네. 특히나 혈당의 조절을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등산을 해서 에너지를 딱 소모하고 나서 저혈당 쇼크가 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막 이렇게 본인이 갖고 있는 에너지나 그 수준을 잘 알고 운동을 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이렇게 욕심을 내다 보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신경을 써야 되고 또 하나가 탈수에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물을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내가 무릎 관절염이 있는데 등산이 좋은 운동이라고 해서 근력 강화를 위해서 등산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일단 내가 무릎에 움직이는 가동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내가 쪼그려 앉는 게 일단 안 된다 그러면은 등산은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폭폭을 좁게 하고 경사가 가파르지 않은 곳으로 선택해가지고 등산을 하신다 하더라도 이게 무릎의 각도가 다 안 나오는 경우는 일단 좀 주의를 하시면서 운동을 내 수준에 맞춰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한의원 애들 등산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 많이들 계신가요, 요즘? 요즘 한참 많을 때죠. 네. 일단 저희 직원분도 이제 50대이신데 거의 매주 등산을 가고 계세요. 전국으로 돌아다니시는데 배울 점이 많은데 네. 이제 그 산악회에서 이렇게 환자분들 많이 와요. 그 산악회에서 동료분들 소개를 해가지고 와서 아 여기는 뭐 발목 삐끗하면 잘 치료해, 뭐 관절 잘 본데 해서 많이 오시는데 보면은 아까 잠깐 얘기해 주신 것처럼 허리가 삐끗해서 오신 분들도 많고요. 이제 무릎이 원래 안 좋았던 분들이 욕심내다가 다쳐서 오신 분들 많고요. 뭐 발목에 뭐 원래 뭐 봄 가을에 많은 걸로 유명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치료를 받으시고 많이 호전이 되십니다. 근데 항상 오시면 이제 주의를 드리는 게 본인이 갖고 있는 운동 수준이나 에너지 능력을 잘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걸 설명을 잘 드리고요. 아까 소개해 주신 라이스 방법이나 또 붓기가 있으면 바로 올리고 주무시게 한다든지 이런 생활관리나 생활 수칙들을 많이 설명을 해드리면서 관리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실제로 뭐 오이라든지 다른 수분 보충을 꼭 해줘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네. 이게 등산이라고 하는 게 뭐 가까운 뒷산을 올라가더라도 의외로 체력 소모를 많이 하고 그거를 본인이 못 느끼고 있는 은연중에 그 운동이 많이 되는 게 운동이죠. 네. 운동이 많이 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등산을 할 때 그 본인도 모르게 체력 소모가 되고 있고 탈수가 되고 있고 땀을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몸에 옷을 입고 있으니까 다 이렇게 흡수가 돼서 본인이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탈수가 일단 오고 있다고 느낄 때 피로감이 훨씬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꼭 물도 좋지만 뭐 말씀하신 대로 오이나 다른 야채나 채소를 가지고 가서 으걱으걱 씹으시면서 또 집에서 먹는 것보다 산에서 이렇게 먹으면 뭐든 다 뭘 맛있잖아요. 가져가면 좋을까요? 가지고 갈 만한 네. 거는 오이가 제일 좋은 오이가 것 같아요. 최고인가요? 오이가 제일 좋은 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물론 이제 오이가 맛있은 것도 있고 하지만 잘 골라가지고 오이를 들고 가는 게 그 강도 이게 강직도가 있어서 단단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뭐 물러지거나 그러지 않고요. 다른 네. 예를 들어 토마토를 들고 간다고 해도 다 물러지고 먹기 불편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뭐 많은 이제 산업 전문인들이 경험을 해봤을 때도 오이가 제일 좋은 선택이 아니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아이템빨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아이템빨 장비요. 네 등산화 요즘 국산 등산화 정말 잘 나오거든요. 아. 근데 접촉 면적에 의해서 마찰력이 이렇게 비례하기 때문에 네. 좋은 접지력이 좋은 이제 등산화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스틱을 좀 강조를 해주고 싶어요. 스틱이요? 올라갈 때는 스틱이 별로 필요가 없을 수 네. 있어요. 이 개인 능력치에 따라서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내려올 때는 그 스틱을 반드시 사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양쪽에 같이 말이죠. 이게 스틱이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다른 게 내려갈 때는 물론 보폭을 좁게 하겠지만 내려가는 경사도 때문에 스틱의 길이를 5에서 10cm는 더 길게 해줘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잘 알고 스틱을 활용해야지 스틱을 뭐 지팡이 짚듯이 멋으로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 이거 아이템 얘기하시니까 꼭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올바른 행동 요령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점들을 기억하면 좋을까요? 네, 제가 아까 탈수 얘기도 잠깐 나오고 해서 그러는데 산에 가면 뭐든 맛있습니다. 더구나 그렇죠. 이렇게 소주 한 잔, 막걸리 한 잔이 네. 정말 맛있는 곳이죠. 땀 흘리고 먹는 그렇죠. 거예요. 땀 네. 흘리고 먹는데. 근데 이제 음주는 오히려 탈수를 더 조장을 시키고요. 하산하는 길에 이제 부상 위험을 훨씬 높이게 되죠. 그래서 일단 음주 산행은 위험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산에서 다 내려와서 이제 안전한 곳에서 음주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요즘 가을철에는 이제 제일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뱀이죠, 뱀. 아. 그다음에 뭐 벌에 쏘이는 거라든지 맞아요. 또 진드기 또 한참 있을 철이니까 11월 달까지는 진드기를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항상 의복이나 이런 거 챙겨 입으셔야 되고 또 벌에 쏘임이나 또 뱀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 조심을 방지를 항상 하고 계시고 혼자 가는 것보다 항상 동료와 같이 움직이시는 게 이런 데 도움이 될 거고요. 또 호기심이 많아서 예를 들면 버섯 발견했다고 또는 뭐 특이한 뭐 뿌리 채소 뭐 이런 게 산나물, 산나물 네. 같은 거 잘 모르고 섭취하거나 채취하시는 거는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내가 잘 모르는 거는 일단은 주의를 하시라고 꼭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박지훈 원장님, 이 관련 증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우리 시청자님처럼 배변 문제 좀 부작용, 뭐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진단을 내릴 때는 네. 뭐 내시경이나 복부 초음파 등을 통해 가지고 일단 기질적인 문제가 없어야 돼요. 다른 진단명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임상 증상을 가지고 이제 진단 이렇게 평가를 할 때 병명이라고는 하기 그렇지만 이제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보통 이게 기준을 삼을 때는 일단은 일반적인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대변을 보고 나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대변을 보고 나도 계속 찝찝하고 불편한 감이 계속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진짜 검사를 해보셔야 되거나 예를 들면 뭐 출혈이 있다거나 그러면 당연히 검사를 해봐야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그리고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설사와 변비를 번갈아 가면서 하는 양상을 보이고요. 또는 번갈아 가면서 하되 설사 위주로 가는 경우가 있고 또 변비 위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이제 표현하자면 정상적인 배변이라고 하는 게 하루에 3번을 넘지가 않아요. 정상적이라면. 그리고 일주일에 적어도 3번 이상은 해요. 만약에 일주일에 3번 이하로 배변을 한다 그러면 이걸 변비라고 하는 겁니다. 하루에 3번 이상 배변을 한다 이러면 이를 설사라고 이제 의학적으로 표현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배변 횟수의 변화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뭐 증상이라고 하는 게 복부 더부룩함, 뭐 복부 팽만감, 뭐 복통 이런 거와 함께 배변의 형태가 같이 변하거나 횟수가 변화가 있으면은 이제 이런 경우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앞서서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생활습관병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네. 생활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특징들이 있나요? 일단 생활 습관과 관련해서는 앞서 김경도 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규칙적인 생활이 아닌 경우에 잘 나타납니다. 물론 이제 운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 이제 생활 조절을 잘 하는 것도 이게 스트레스를 해결하고 또 어떤 교감 부교감의 조절에 대해 도움이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잘 해결이 안 되고 예를 들어 군대에 갔더니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좋아했다 이런 친구들 되게 많이 보거든요. 네. 이게 전형적인 규칙적인 생활이 어떻게 장 내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냐 이런 문제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장 내 미생물 환경이 안 좋을 때 또는 장 내 세균층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일단은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 중에서도 먹는 거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써줘야 돼요. 대표적인 게 맵고 짠 음식, 네. 또 기름진 음식. 물론 뭐 담낭이나 췌장 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마다 설사를 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그 문제 자체를 치료를 해야 되겠지만 그 스트레스 자체가 앞서 김경돈 원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것처럼 그 교감 부교감에서 교감을 항진을 시켜줘요. 교감을 항진시키면 사람 몸은 소화나 이런 데 에너지를 소모를 안 합니다. 결국에 췌장이나 담낭에서의 뭐 소화 효소 분비가 훨씬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결국에 그런 문제들이 장 내부에서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이제 세균층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에 이런 사단이 나는 건데요. 평상시에 생활 습관을 할 때 음식을 많이 신경을 쓰되 어떤 음식을 피해야 되는지 어떤 음식을 더 섭취해야 되는지는 사실은 문헌마다 다 다르고 의사마다 다 다르게 설명을 하는데 제가 가장 권하고 싶은 거는 식사 수첩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써보고 네. 나한테 맞고 안 맞고를 기록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의사한테 의료진한테 가서 보이고 또는 이제 체크를 받아가지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알려진 것들 이런 게 있죠. 뭐 콩 종류와 관련된 거라든지 우유 원래 이제 유당 불내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우유랑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몸에 좋다고 생각하는 브로콜리나 양배추 이런 것들이 의외로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자극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과당 이제 또 뒤에서 한 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과당이 문제가 돼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결국에 수첩을 써가지고 관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좋은 나이 60이시네요. 네. 강아지 키우시나 봐요. 네. 네, 네. 일단 지금 목이 불편하셔가지고 연락을 주셨는데요. 네. 지금 목 말고 또 불편한 데가 있으신가요? 뭐 팔이 저리다든지. 아, 팔은 안 저립니다. 팔은 저리. 네, 디스크는 오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협착증인지. 네, 네. 진단을 네. 병원에서 협착이라고 들으셨어요? 예, 뼈 마디가 가까워졌답니다. 가까워졌다고 들으셨군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고개를 돌리면 사각 소리 난 거 있잖아요. 아, 네네. 소리가 나는군요. 그런 것도 사각 소리가 하나 귀속에서 나고요. 네네. 이게 왼쪽 귀로 다뤄졌다고 하는데요. 네네. 왼쪽으로는 이렇게 돌리는 게 많이 안 되고 오른쪽은 그냥 그저 잘 돼요. 그래요. 고개를 돌릴 때 돌아가는 범위가 좀 양쪽이 다르시군요. 네. 고개를 앞뒤로 숙이거나 젖히거나 할 때는 어떠세요? 그럴 때도 증상이 있나요? 그때도 그렇죠. 그때도 좀 불편해서 네네. 천천히 하는 거죠. 그래요. 일단은 안심하실 수 있는 부분이 다행스러운 부분이
일단 팔로 신경통이 없다는 건 아주 다행스러운 부분이에요. 아, 예. 일단은 그건 아주 다행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누가 이걸 보고 뭐 칼을 들이대자고 한다든지 뭐 시술을 받자고 하다든지 이런 얘기는 잘 안 할 거예요. 적어도 아, 예. 수술 전문을 하는 병원에서. 왜냐하면 신경통이 없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제 예. 뭐 60이면은 많은 나이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예. 그동안 이제 뭐 연륜을 쌓아오신 그 세월이 그 어머님 이제 척추에 녹아 있기 때문에 이제 뼈도 좀 이렇게 닳고 좀 커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관절이 피부가 되어 있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저희는 근데 관절이 네. 커져 있다 보면은 서로 이렇게 부딪히기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가동범위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관절 자체가 부딪혀서도 이유가 될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네. 근육의 양쪽의 불균형이나 이런 것 때문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예. 그게 2, 3년 사이에 갑자기 그러신 거고 이게 또 뭐 불편하신 거를 본인이 어떤 치료나 운동을 통해서 개선이 되는 여지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제가 보기에는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꾸준히 주변에서 뭐 물리치료든지 또는 한의원 침치료든지 꾸준히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선택하시고요. 또 거기서 네네. 반드시 치료만 받을 게 아니라 내가 생활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더 도움이 되는지를 네. 그걸 들으러 가시는 거예요, 사실은. 예. 네, 너무 이제 네. 물리치료나 침치료도 도움이 많이 되나요? 도움이 물론 많이 됩니다, 어머니. 그리고 개인성이에요. 꼭 운동을 배우셔야 돼요. 어떤 운동이 도움이 될지를 본인이 인지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피부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일단 오늘 재밌는 게 주제가 아까 대장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대장이나 피부나 폐나 이제 이런 가을 이게 모두 다 이제 오행에서는 이제 금의 분류가 되고 있어요. 아. 금의 특징은 이런 폐나 대장 또 이제 피부의 특징은 공통적으로 마른 걸 싫어합니다. 아. 화를 싫어해요. 네. 이렇게 적셔주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 번 강조를 하셨지만 이 수분 보충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십니다. 오늘도 저는 뭐 이렇게 방송 있는 전날은 그 알로에 수딩 크림 같은 걸 얼굴에 바르고 자고 와. 충분한 수면을 하고 네. 온기를 보충을 하고 오는 거죠. 일단은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 자체도 화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피하면서요. 그 이렇게 수분을 보충해 줄 수 있는 한약재 이런 걸 뭐 둥글레차라든지 구기대차라든지 이런 걸 한약재로도 많이 사용을 해서 차로 그 활용을 하시면 이렇게 가을철, 겨울철 피부 관리에 대단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